내 인생의 결정적 장면. 드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노송 FM이 후원하고 공동체 라디오 소리톡톡 FM과 리차드 TV가 함께 만드는 내 인생의 결정적 장면입니다. 오늘 결정적 장면은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분 게스트 외에도 내가 꼭 물어볼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결정적 장면보다는 무엇이든 물어볼래요 까지 준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이름은 최윤자입니다. 저는 동산동에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전라북도 협의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의회에서도 직능단체의 대표로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또 복지사 협회에서 부회장 등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톡톡 FM의 작가 제재 노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는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러면 내 인생의 결정적 장면, 우리 최윤자 회장님께서는 지금 전주 동산동, 네. 전주 동산동이죠? 네. 동산동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전주 동산동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네.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운영하시면서 협의회 회장도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그 지역 아동센터는 저희들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네. 이제 방과후 교실, 네. 뭐 돌봄 교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하고 그러면 지역 아동센터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길게 가면은 처음으로 가면은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 6.25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지금? 네. 전쟁 고아 네. 돌봄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제 그 후에 전쟁 고아를 돌보는 돌봄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이거 시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발원이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공부방으로 계속 되다가 IMF 시대 때 무료 공부방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다 이제 제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이걸 법제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아주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대통령 이렇게 선거 공약으로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제 선거 공약을 한 게 학교 돌봄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하게 학교 돌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있었고 예. 그거를 이제 그 공적인 영역에서 좀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돌봄 교실 같은 게 운영이 된 거군요. 네, 학교 돌봄. 웃는 모습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해맑으세요. 되게 인상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예. 사진도 되게 이쁘고. 예. 그 뭐라 그러지 연세를 가늠을 못할 정도로 그 맞아요. 어린 웃음이 막 네. 있으신데 많이 아이들하고 많이 같이 지내셔서 그런 것 같기도. 근데 아이들과 같이 지내시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처음에 하신 거예요? 그러죠. 아이들이 좋아서? 그러죠. 저는 그냥 툭 던졌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언제부터 그걸 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를 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또 아이들하고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일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을 계속 하다가 제가 직장도 사실은 대기업만 좀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40살에 딱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사실은 학습지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려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근데 학습지를 저쪽 동산동, 팔곡동 뭐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지역아동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 있지는 않고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한부모 가정인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고 그다음에 남동생이 한 6살, 5살, 6살 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얘는 이제 ADHD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인데 그게 자폐 증상 같은 건가요? ADHD 주의력 결핍증이요. 주의력 결핍증? 네, 그래서 굉장히 영어 무식자 제가 자기 3만 그런 그런 형태가 주의력 받았죠. 3만에 네. 자기 절제가 좀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아빠는 이제 좀 운수업을 하시고 집도 좀 배우시고 이러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얘를 이렇게 밥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추장에다 밥 비벼가지고 이렇게 맨날 먹고 이런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제 식사도 주고 얘네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살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건 학습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좀 급여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그냥 이거 그만두고 정말 내가 원했던 거는 이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이런 역할이었어. 그때 그거를 처음 느껴서 그때 바로 이제 그만두고 지역아동센터로 뛰어드는 거죠. 학습지 교사 이제 그만두시고 네. 지역아동센터를 내가 차려서 저런 아이들 한번 함께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정말 선한 마음이 아니고서 그렇게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가. 네. 그때 처음 이렇게 아이들 모집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혹시? 어쨌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 이런 이 일이었었던 것 같고 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좀 어려운 아이들과 정말 내가 같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또 저희가 2년 동안 미지원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정부에서 아무 지원도 받지 않고 2년 동안 운영을 해야 돼요. 미지원이요?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네, 지원? 지원이 미지원? 없다. 지원 안 한다?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네. 2년 동안 이제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대기업 다니고 이러면서 급여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지나고 생각하면 그 미지원이었을 때 2년간 그때가 저는 제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뭐 그 들어가던 적금 다 깨고 모든 거 다 깨고 뭐 보험 같은 거 다 깨고 손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그때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행복했어요. 정말 내가 정말로 헌신적으로 내 거를 모든 것 내 열정이나 내 무슨 경제적이나 모든 걸 바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아이들 모집은 사실 모집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찾아온 거니까? 근데 사실 그 동네에서 이제 그 동네에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쪽 업계에 좀 손해가 갈까봐 저는 이제 쉬쉬하고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냥 어머님들이 알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상황도 사실 모집이나 이런 거는 별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때 알았던 분들은 다 이제 나가셨지만은 동생 지금 현재 다니는 친구들의 뭐 동생이나 뭐 부모님들이 계속 연결을 시켜줘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이제 대기 상태로 좀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뭐 모집은 따로 하고 이런 적은 한 8년 동안 거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냥 동네에서 그러면 그냥 그 동네에서 아이들의 어떤 놀이터 같이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놀이터 같이 문턱도 굉장히 낮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나 봐요. 그 지역에서는. 네, 그러시죠. 그 동네에서. 네, 동네에서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고 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막 너무 소문을 많이 내서 다른데 멀리서도 여기를 보낸다고 오셔서 제가 그쪽 동네로 가시라고 그 동네도 다 잘하신다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게 굉장히 좋은 인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혹시 그 프로그램은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저희가 네. 이제 5대 영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보호, 교육, 문화, 뭐 정서 지원, 지역 연계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 계획은 저희가 짜죠. 저랑 선생님이랑 해서 1년 계획 짜고 월간 뭐 일간 이렇게 다 짜서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고 또 이제 연계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진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접하지 못했던 네. 것들을 여기에서 굉장히 질도 높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우, 보람 있는 일들도 참 많겠어요. 그러니까 잘 자란 아이들을 본다거나 이렇게 보람 있는 일 좀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네. 처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이렇게 오시면은 저는 어머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초등학교 때는 막 뭐 주입식으로 해서 아이들 공부 하나 뭐 지식 하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그릇을 크게 넓히는 시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체험이나 본인들이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체험, 또 사회성이나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네. 하면서 크게 이제 그릇을 넓히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정말 공부할 시기에 내가 무언가를 막 할 때 그 큰 그릇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간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뭔가 아직 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 성장해서 뭐 된 건 아니지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꾸준히 저희 센터를 다닌 아이들은 최소 1인 1학기 이상, 1인 1악기 기타를 아주 잘 치고 연주회 수준으로 해서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능률이 좀 특출하게 나가고 또 어떤 아이는 저희 센터에 책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번 6학년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책 이야기를 하니까 책을 요즘에는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읽냐고 했더니 센터 책을 싸게 읽었대요. 그래서 읽을 책이 독서왕이네? 네. 그래서 그 네. 친구가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들어올 때는 좀 어머니들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또 글씨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좀 했는데 저희 센터에 독서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저희가 정해놓은 거예요. 매일매일 3권씩 읽고 독후감 쓰기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얘는 꼭 하더라고 그걸. 그걸 하루에 3권씩 읽고 독후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성장이. 그래서 좀 너무 모범적이지 않나? 진짜. 했는데 네. 얘가 한 3학년 되니까 뭐 네. 그냥 그 학교에서 그냥 100점이에요. 무조건 100점. 그래서 어쨌든 얘 좀 크게 잘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독서를 많이 하면 네. 논리적 사고가 증진되기 때문에 아이들 성적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옆에 또 논술을 논하고 계산이 계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음악이나 뭐 독서나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문화체험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밝게 또 재능 있는 아이로 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오시겠어요? 배부르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취약계층만 다니는 건 아니고 한 20% 정도를 일반 아동을 지금 취약계층하고 일반 아동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100%의 취약계층을 이렇게 이용 대상을 하다 보니까 좀 낙인감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낙인. 네, 낙인.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보면 이렇게 좀 못 산다고 이렇게 뭐 놀림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나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이들이 어디 가냐 물어보면은 지역아동센터 하고 안 하고
학원 가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 센터에 가요 이런 말들도 제가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센터에 가요, 학원에 가요, 이렇게 뭐 지역아동센터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이제 예전부터 낙인감이 있어서 예,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렇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아이들 경제력이나 이런 게 아이들이 정말 경제력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평가를 다르게 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이건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일반 아동과 비율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8대2 정도로 취약계층과 일반 아동은 8대1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일반 아동도 갈 수가 있는 거네요. 할 수 있고. 아, 네, 예, 그러죠.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법제화가 된 거는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과 일반 아동과 취약 아동과 이렇게 거의 비율을 좀 점점 늘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거든요. 네,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뭐 지역아동센터는 무조건 취약계층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돌봄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낙인감. 직접 대하는 현장에서 네, 느끼시는 현장, 것들이 네. 또 다르시겠죠. 예, 현장에서 네. 보면은 그런 문제보다도 낙인감이 더 큰 문제고 만약에 이제 이게 부족하다고 보면 좀 센터를 더 늘리든지 좀 이런 방향도 있는데 그런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촘촘히 돌봄이라고 해서 이런 아동 돌봄을 정말 촘촘하게 뭐 모두 다 수용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서 지금 2020년까지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4,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800개 반절 정도 되는 그 수준으로 해서 단계 돌봄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취약계층은 전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일반 아동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네. 그러면 정책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아이들은 재정적 지원이 오히려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재정적 형편, 상황 그런 거 좀 괜찮은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뭐 다함께 돌봄이라는 이 정책이 이제 저희 걸 똑같은 걸 어떻게 보면 이제 베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똑같은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 정책을 피면서도 이쪽에는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시작을 해요. 이쪽은 뭐 만약에 뭐 공간 조성이나 아니면 환경 개선이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급여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선배인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고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우리한테 뭐 상의 한마디 없이 이쪽이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런 테이블로 가고 있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또 더더욱 낙인감이 또 크게 조성이 쌓일 수밖에 되잖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네.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이게 지금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네, 뭐 촘촘히 돌봄이나 뭐 전체적인 사각지대 없이 일반 아동이나 뭐 잘 살든 못 살든 이런 평등하게 모두 돌봄을 한다는 자체는 저희도 정말 환영을 해요. 그렇지만은 기존에 이제 선배인 우리들이 펴왔던 이런 역사나 경험 이런 거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걸 어느 정도 적절히 이제 조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준 이런 게 되어서 굉장히 지금 그게 갈등 상황에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나눔 사업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원을 좀 받아야만 하는 사업이고 그러려면 하나로 가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지금 이원적으로 간다는 거죠. 분리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네. 어찌 보면 조금 더 힘들겠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시면서 제일 힘드셨던 일이 무엇일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교육부, 뭐 보건복지부, 여가부였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이거를 정책을
과에서 다르게 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부처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또 이걸 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앞에서 근데 뭐 좀 전문적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도 그런 생각이고 기존의 지역환경센터를 좀 더 살려서 이런 거를 넓히든지 여기를 좀 주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었으면 이게 훨씬 좋았지 않았냐. 똑같은 건데 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환경센터에 요 근래에 들어와서의 어떤 쟁점 중에 하나인 내용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쟁점들이 또 어떤 게 또 있나요? 뭐 예산, 분명히 예산이나 재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제 전라북도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예산의 명칭이 그럼 뭐예요? 보조금에 아니면 후원금 뭐 보조금? 아. 여기 협의회에서 이제 뭐 일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저희 회장 임기가 2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2년 끝났고 올해 이제 연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 2년은 그냥 이제 마구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면 네. 지금은 2년은 이제 옆도 보고 좀 깊이도 보면서 다지면서 가는 기간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생각난 게 네. 그 고은 시인님의 네. 그 꽃이라는 그런 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올 때 보았다 이런 꽃이 있잖아요. 네. 우리 지금은 내려오는 시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더 마음도 아프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지금 가장 요즘에 어려웠던 게 무엇인가 이제 네.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촘촘 뭐죠? 원종일 그 네. 이제 원종일 돌봄이나 아니면 다 함께 돌봄 이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해 줘요. 네, 네, 어차피 지역마다 보시는 분들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냥 원종일 돌봄 이걸로 이제 형태가 조금씩 다르군요. 이름도 다르고 형태도 지역마다? 다르고 지자체로 이게 모든 게 넘겨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작년에 이게 이제 화두로 떠올라서 작년 내내 이것으로 뭐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던 차에 갑자기 그보다 더 큰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 그게 뭐였어요? 이제 네, 그게 무엇이냐면 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봉사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시는 분들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봉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서 기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최저임금만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작년이죠. 2018년은 최저임금이 10.8%로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운영비, 보조금이 2.8%만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면 저희가 법적으로도 걸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네, 법적으로도 걸리는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너무나 온종일 돌봄 이것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위기다 하고 정말 힘이 빠져 있는 데도 두고 네. 최저 월급도 최저임금도 맞춰주지 않는 그런 2.8%라는 예산을 보고 다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는 없어지는 건가? 우리는 이게 뭐지? 하고 아무도 그 순간 한 두 달은 정말 너무나 이렇게 실망이 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다들 숨죽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국 단위 협회다 네네. 보니까 네. 전국에 이제 뭐 지부장 협회장님들하고 이제 또 이사회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히 올라가서 이거는 정말 이거 너무나 절망에 빠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소리라도 내주게끔 해줘야 된다. 응? 이거는 어떻게 이게 너무 시루에 빠졌잖아요. 네. 이 사람들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된다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천막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농성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뭐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이거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천막농성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한 7,000명 정도
올 1월 15일 날은 모여서 걸기대회도 하고 광화문에서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온종일 돌봄으로 정말 너무 나락에 빠져 있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한데 이거는 챙기지도 못하고 일단 이 예산 때문에 저희가 네. 그냥 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제 걸기대회를 하게 된 이유가 또 뭐냐면은 예산이 이제 2.8% 잡혔는데 이거를 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다급하게 어떤 안을 내놨냐면 저희가 보조금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10%를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아이들 프로그램. 아이들 프로그램비로 이제 네. 운영비하고 다르게. 프로그램비가 네.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랬었구나. 네,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를. 네, 그러면 최저월급 주고 프로그램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29인 미만이 이제 가장 많으니까 29인 미만 예를 들면은 네. 한 달 아동에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 48만 원 정도 됐어요. 이제 여기에는 일단은 우리가 뭐 문화체험을 간다거나 뭐 네. 이런데 차량비, 그다음에 영화비, 모든 아이들 프로그램, 그다음에 강사. 예를 들어 음악 강사가 와서 아이들을 한 달을 가르치면 그 강사비도 최소로 한 25만 원 정도 나가요. 그 돈을 모든 돈을 이 48만 원 내서 썼어야 됐는데 이것도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그럼 아이들 거 프로그램비를 반절을 떼다가 최저임금을 맞춰라라는 이런 안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프로그램비는 이제 아이들 네. 20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의 압박이네요, 그거는. 네, 그리고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떼다가 네. 우리의 최저 월급, 선생님의 최저 월급을 맞춰라. 아이고. 아이들 꾸묻은 돈 떼다가 맞춰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광화문 걸기대회까지가 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거를 여기서 또다시 거기서 나눠 써라 하니 얼마나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받아야 될 그런 양질의 교육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도 흐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가져다 하는 거는 이거는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죠. 정리를 하면 그런 거죠. 네. 지원금, 보조금 100을 받는데, 네. 만약 예를 들면 100을 받았었는데, 100에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갔고, 네. 보통 30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100 중에 비율이 한 80 정도가 되고, 네. 나머지 운영비가 한 20 정도 더 줄게 되는데, 이거 갖고 이제 아이들 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90대 10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90대 10. 확 줄어. 그쵸. 왜냐면 예. 이제 너무 적으니까 최저월급을 맞추면 90%예요. 그래요. 네, 그거밖에 안 준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10%로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걸기대회라든지 전방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 해보신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청남방송도 처음이었고 다들 이제 아동센터 이런 거 하신 분들 또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 순하고 착한 네. 힘드니까 네. 이제 그쵸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해보시게 되는 경험도 되고 네. 그리고 또 한 번 또 모이시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도 모이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이거는 이슈가 굉장히 됐고 그렇죠. 거기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았고. 네, 전 국민이 거기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여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네. 일어서서 해주는 게 맞다라고 그런 여론 형성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지금 방금 요 얘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의 나의 주장을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는 어떤 경로로 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그리고 단체 행동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초적인 것인가, 그런 것도 좀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는 또,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덕분에 국민적인 관심을 어느 정도는 그렇죠. 불러일으켰었던 것 같거든요. 그 천방농성, 그럼요. 광화문에 모여서 걸기대회 하시고 그러면 그때 내놓았던 쟁점들, 안건들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네. 저희는 이제 잘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와서 막 이 얘기를 막 하시는 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네. 저 신문을 보면서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 요금 체계 적용 및 인건비를 분리해서 주어라 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정확히 잘하셨네요. 제가 이제 네. 향후에 그 계획을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두 네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달라 이제. 네, 아까 말씀 중에 있었던 거. 네. 네. 왜냐면 이제 지금 뭐 보조금 주는 거에서 아이들 거 조금 떼서 하고 뭐 운영비 조금 쓰고 종사자 월급 가져가라 이런 시설은 저희밖에 없어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래서 지금 운영비 주는 걸로는 이제 급여 대비를 하고 프로그램비를 따로 좀 넉넉하게 아이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게끔 네.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밖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고 이건 이제 반드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네네. 너무 잘하시는데 이번에 작년에 사회복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아, 네. 그게 뭐냐면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네, 네.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하라. 아, 이제 이런 법이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아, 그럼 저희 사회복지사도 똑같은 사회복지사잖아요. 이제 저희하고 뭐 그룹하고 이제 몇 군데 한 세 군데만 뭐 테이블 자체가 없어요. 후봉도 없고 1년을 근무하나 20년을 근무하나 똑같이 최저월급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 저희가 좀 급여 테이블도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사 급여가 사실은 많지도 않아요. 다른데 호봉제가 있다고 해도 많지도 않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선까지 정도는 저희도 좀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으니까 맞춰줘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진행하는 그런 향후 계획을 두 가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복지 서비스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적정 수준을 보장하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 프로그램을 1일 1인당 현재 450원 세상 이런 거 보고 450원에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확대를 해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이런 요구사항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나눔 사업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었어요. 네,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이들만 쳐다보면서 네. 아이들을 보면 너무 좋잖아요. 아이들 이제 선량한 눈망울을 쳐다보면서 그거에 웃고 울고 뭐 이제 급여나 뭐 이런 것도 그거를 크게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었는데 네.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가져다가 우리를 최저를 맞춰라 이런 거는 정말 선생님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진짜. 처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슬프고 이게 이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 네, 안 됐고 이제 뭐 천막농성을 접으면서 네. 이제 정부에서 접어달라는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고 했어요. 앞서 얘기한 조금 어두운 소식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게 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뭐 영상을 보시거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막 그걸 이상하게 비틀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의 진정성을 봐달라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 이런 게 있으시나요? 이제 저는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도 이런 깊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이제 너무 소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쳐서? 네, 지쳐서 소진이 되어서 네.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탱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또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선생님 모습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첫 번째가 뭐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정말 증액을 해줘서 저희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껏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네. 두 번째는 선생님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최저임금이나 이런 뭐 비참함 네. 이런 거에 불평등함에 뭐 이거에 막 뭐 투쟁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지 않게끔 어느 정도의 좀 보장을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법까지 통과할 정도니까 그 정도의 사회복지사 수준 사회복지사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수준만 해주신다고 해도 저희는 정말 지금보다 더 정말 지금처럼 더 행복하게 아이들을 돌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잘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그 세계 11번째 대국이죠. 경제적으로 큰 나라, 경제가 큰 나라인데 예전에 나라에 돈이 없던 시절에 그런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충분히 아이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이나 뭐 복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깜짝 놀라는 게 그런데 그 종사하는 직업군 그런데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 시각들이 아직도 좀 팽배하다. 저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아까 미지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그 지역에서의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마음이 움직여 있고 함께하고 싶으셔서 시작하신 분들인데 사실은 그게 정부에서 예산이나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당시에 예전에 했어야 되는 일들을 못하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을 해서 해주신 것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영역들을 담당해 주시고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좀 정부에서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또 갑자기 팟캐스트 돼버리는데? 내가 비밀하우스 되는 것 같은데? 관에서 할 일을 민간에게 최저 비용으로 이탁을 한 케이스잖아요. 좀 그런 케이스고 저희가 다른 예산을 뭐 국가 예산을 뭐 다른 예산을 달라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중복 예산이에요. 지금 현재 그 아까 온종일 돌봄을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는 미지원이라는 이런 자체는 없고 바로 지원을 해주면서 급여 테이블도 맞춰주면서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줘서 공간도 조성을 해주고 현장이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니까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되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일단락이 돼야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와의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좀 추경 예산을 좀 세워줘서 아이돌 프로그램비가 좀 어느 정도 돼서 좀 아이돌 서비스 질을 좀 높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정말 이런 불합리한 거를 우리가 투쟁을 해서 아이들 돌볼 시간에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거를 정부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까지 좀 해줬으면 제일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도에서 매칭이 되고 도에서 돼야 또 시군구로 내려가는데 복지부를 떠나서도 도에서도 다른
이제 제주도나 뭐 서울, 강원도 이런 데서는 추가 운영비를 주면서 네. 이걸 어린이도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경기도까지 속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에서도 네. 도 차원으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도에서 매칭이 되면 시에서는 또 하기가 시공 개선 하기가 좋거든요. 네.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지금 도의 이제 도 의장님이랑 환경복지위원장님, 여성보건국장님이랑 계속 만나면서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도도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계시고 특히 이번 프로그램비를 이렇게 반으로 줄여서 하는 사태는 도에서도 굉장히 심각성을 아시고 우리 도지사님 이하 네. 모든 분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정말로 네.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도 그 지금의 이런 네. 네.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지사님도 조만간 그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햇살이 비칠 때 네. 골목골목 비추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공평하게 다 따뜻하게 내려주듯이 우리 복지 사각지대 없이 원하는 일들 다 따뜻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그 미소만큼 세상이 좀 다 따뜻하고 푸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인상이 좋으시고 네, 너무 네. 좋으세요. 예쁘세요. 그 마음이 지역 아동 센터라는 걸 떠나서 아동과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라고 말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이게 느껴지시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네, 말씀해주신 전국 지역 아동센터 전라북도 협의회 회장 최윤자 회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